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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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늘은 새로운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어머, 잠깐만요. 선이 꼬였다. 선이 꼬여. 어머머, 어떻게 해야 되지? 선이 꼬였어. 선,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거 열심히 구도를 잡아놨는데. 쫙. 네. 어머. 네. 회색 양복에 잘 맞는 회색 톤의 새로운 넥타이. 자,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약간은 당황할 만한 에이, 이따 줄래. 이따 당황할 만한 영상인데, 왜냐면은 사실 시험 범위는 끝났는데 갑자기 영상이 올라와서 어디에 대한 거냐면은 심층순환 파트에 대한 영상이에요. 사실 요거를 시험 전에 직전에라도 올려드릴까 하다가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시험 직전에는 제가 괜히 얘를 올렸는데 이게 시험 전날 혹은 전전날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뭔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괜히 막 그렇게 사실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비중이 있는 단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공부 시간 뺏기실까봐,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제가 지금 끝나서야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진 않지만 근데 사실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엘니뇨 라니냐라던가 기후변화 요인이라던가 전체 기본 개념을 잘 잡고 오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져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에서라도 찍어드립니다. 수능 특강 6강의 2점에는 심층순환 파트를 앞에 영상에서 이미 다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6강 3점에만 있는 일단 두 문제, 아니다, 네 문제네요. 네 문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흑지방 빙하가 녹았을 때 심층순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건데요. 35psu는 기본적으로 표층 염분의 어떤 평균값이죠. 평균 염분값이고 300g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100g을 비커 A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psu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놓고 쓰는 게 낫겠네요. 35psu라는 거는 1000g의 해수를 떴을 때 35g의 염류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얘가 지금 100g만 저기다가 담았다라는 거는 10분의 1이니까 3.5g의 염류가 들어있겠죠. 그죠? 소금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염류는 딱 그 소금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가에 나머지 소금물을 아까 100g은 여기다 넣었는데 남은 200g의 소금물을 말하는 거죠. 200g의 소금물을 얼렸습니다. 얼리면은 어떻게 되죠? 얼 때는 순수한 물만 넣는다 그랬어요. 순수한 물만 얼어요. 그래서 얼지 않은 소금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뺏겼으니까 결빙은 염분 자체가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남은 얼음을 녹였대. 이 녹인 물, 이 얼음을 녹인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수한 물에 가까운, 염분이 굉장히 낮은 순수한 물에 가까운 그 물이 될 거다. 여기에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 잉크를 넣고 10도씨 온도 같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염분은 다른데 온도는 똑같이 맞춰준 거죠. 그리고 20도씨의 수조에 넣고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100g의 물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35psu짜리 염분이죠. 그리고 염류는 3.5g 들어있는 비커 B 같은 경우는 이 얼음을 녹인 후에 그 얼음이었던 친구의 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순수한 물, 거의 0에 근접한 0psu에 근접한 친구가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차짜니까 온도는 똑같아요. 얘가 더 짜죠. 그러니까 얘가 더 아래로 깔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A, B. 기억에는 3.5g이 녹아 있고요. A가 B 아래로 흐른다는 맞고요.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은 심층순환이 오히려 약해지겠죠. 왜냐면은 빙하가 녹으면은 그 극지방 표층 해수의 그 표층 염분 값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차자의 반대니까 짜가 아니라 싱거워지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감소해서 그 표층수의 그 침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클인 심층순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9번 대서양의 심층순환, 이거 다 외우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요. 나타낸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표층수고, 그 다음에 여기 중, 심, 저 순이죠. 뻔하게 출제되는 거는 밀도는 저층수가 제일 크지만 염분은 심층수가 제일 짠 거.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북대서양 표층수이다. 맞고요. C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하는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평균 밀도는 저층수가 가장 크고요. 네. 하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평균 염분이라고 만약에 냈으면 뭐가 제일 큰 거죠? 그쵸. 북대서양 심층수. 뻔한 기출. 이런 거. 자, 그리고 4번, 5번.
자, 그림 가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죠? 이거 그 정오표가 있습니다. 정오표. 요거 하나 체크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별건 아닌데 표층순환이 약간 연한색, 심층순환이 진한색인데 이 그림 보시면은 연한색인 표층순환이 진한색인 심층순환보다 아래에 깔려 있죠. 그래서 요게 아니고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표층순환이 심층순환 위에 위치하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게 그 정오표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과 용존이산탄소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하나는 북대서양이, 하나는 북태평양인데요. 북대서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침강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죠. 이에 비해서 표층순환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 하얀색, 즉 용승 지역이라는 거 외우고 있지는 않아도 되지만 자료는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에 기반한 뭔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셨을 때 하나는 산소량, 하나는 이산탄소량인데 침강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용존 산소량, 그냥 O2라고 쓸게요. O2의 양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물들이 침강을 할 거고요. 이에 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지구 한 바퀴 심층순환 진한색이니까 이렇게 뭐 지구 한 바퀴를 싹 다 돌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산소량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또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앞에서 이런 거 기본적인 개념 빠져 있으면은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개념편 쫙 어디 갔어 보시면 심층순환 파트 이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니지. 심층순환이 아니고 해수의 성질을 봐야죠. 해수의 성질. 여기를 보시면은 요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기체, 용존기체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산소는 표층에 많았다가 애가 점점 내려가면서 광합성이 점점 줄기 때문에 산소는 줄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늘고 그랬다가 다시 산소는 이산화탄소는 깊어지면 둘 다 증가하는 요 그림. 이 그림 경향성을 봤을 때 표층에서 많았다가 감소했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 그림,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산소가 되겠고 표층에서 적었다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그래프.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잘 하고 계셔야 될만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A랑 B 중에 어디가 그 북대서양이고 어디가 북태평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산소가 상당히 조금 많게 있는 요게 바로 뭐라 그랬죠? 침강 지역인 북태평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가 북태평양 그리고 A가 북대서양 그리고 A가 북태평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산소가 작은 A 쪽이 북태평양. 그러니까 여기가 북태평양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CO2가 많은 거죠. 얘를 외워야 되느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쪽이 이산화탄소 양은 조금 더 많을 거고, 그죠? 좀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여기 산소의 양이 많은 곳이 이산화탄소 양은 조금 더 적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적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료 해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용존 이산화탄소 분포 다, 그죠? 다가 분포, 그죠? A는 북태평양 맞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순환해서 태평양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쫙 해가지고 태평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연결하고 있는 어떤 컨베이어 벨트의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표층순환이 약해지면 심층순환이 약해지고 그런 사이클을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13번, 5번인데요. 그림 가는 대서양의 수온과 염분의 연직 분포를 얘가 수온이고요. 얘가 염분입니다. 자, 자료 해석 항상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X축, Y축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남반구, 북반구, 적도고 대서양을 가로로 딱 잘라가지고 세로로 딱 잘라서 그 물리량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대서양이 지금 어디 바다죠? 태평양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쪽 태평양 바다고 여기 대서양인데 이런 식으로 자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거기에 있는 어떤 위도별 수온과 염분을 지금 나타내 있는 그림입니다. 진한 그림이 높은 수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온이 굉장히 높은. 왜 그럴까요? 척도 라인이니까. 다 여기 저희도는 당연히 수온이 높죠. 그죠? 자, 염분 같은 경우는 진한색이 마찬가지로 고염인데 고염인 지역은 딱 이렇게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죠. 위도 30도, 즉 아열대 고압대 라인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염 지역. 이거는 사실 배경지식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여기에는 고압대, 계속해서 하강 기류가 생겨 있습니다.
대기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생겨있기 때문에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뭐가 많을까요? 당연히 증발량이 훨씬 많다. 비가 거의 안 내리고 지구의 대부분 사막들이 바로 요 30도 라인에 위치하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는 건 증 빼기 강이 굉장히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요거는 표층 염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층순환 발생하는 원리인데요. 자, 적도수조, 여기 한마디로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극수조,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디가 클까요? 차자, 이쪽이 밀도가 크고 찬 쪽이 적도수조가 밀도가 낮습니다. 그럼 이 콕을 딱 열었을 때 애들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밀도가 큰 애가 낮은 애 아래로 깔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일단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위쪽 콕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한마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일종의 심층순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게 일종의 표층순환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실험적으로 완벽한 설계냐라고 얘기하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건 사실 논술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면접이라던가. 이런 건 사실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왜? 이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데. 왜냐? 표층순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풍성순환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전 교육과정 용어거나 전공 용어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유, 풍성이라는 건 바람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건데, 즉 대기대순환이라는 어떤 표층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순전히 오롯이 심층순환에 의한 어떤 반작용 효과로서 애가 밀려서 움직이는 걸로만 묘사가 됐잖아요. 요거는 사실 요 실험의 어떤 일종의 한계점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표층순환에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를 또 얹어줘야 되는 거죠. 선풍기를 얹어줘가지고 바람은, 이 표층순환은 바람에 의한 거다라는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틀린 실험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실제 지구에선 당연히 이런 심층순환에 의한 작용 반작용 효과와 플러스 이 바람에 의한 효과,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바람에 의한 효과가 조금 더 주요할 뿐, 이 아래에서 오는 녀석이 반작용으로 밀고 오는 게 없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가면 추가해줄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나에서 적도수조에는 수온과 염분이 높은 물을 채우나요? 자, 기본적으로 적도수조에는 수온이 높은 건 인정. 근데 염분은 한번 볼까요? 이건 데이터를 봐야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이 아니니까.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여멀건합니다. 극지방은 염분도 낮구나. 이에 비해서 적도지방은 그 극지방에 비해서는 그래도 염분이 좀 높은 거죠. 물론 최고 고염 지역은 아까 체크드린 것처럼 위도 30도 라인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적도와 30도, 극과 적도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염분이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더 높다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를 해보면 더 높다라는 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위쪽 아래쪽 콕을 열면은 아래쪽 연결관에서 물은 기역 방향, 그죠? 기역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맞고요. 대서양 심층순환 발생은 수온의 영향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만약에 이 선지를 푸실 때 그냥 이거 배경식으로 푸시면 조금 아쉽고,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적도수조, 극수조가 이렇게 있을 때 극수조 쪽에서 적도수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지금 만약에 수온 자료를 보시면 이게 맞는 말이니까, 차가운 극수조의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면, 염분이 큰 차자일수록 밀도가 크니까 요런 지점이 밀도가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순환이 예를 들면 여기서 침강을 해서 뭐 이렇게 좌우로 퍼져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운 그림은 전혀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죠. 우리가 배운 그림은 위쪽 그림이랑 가깝지, 만약에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면은 고염 지역인 이런 지역이 최고 밀도 지역이 되면서 여기서 침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좌우로 퍼져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심층순환이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이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귿은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푸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더 엄밀하게 풀어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수능 특강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단원을 끊어서 갈게요. 자이스토리 문제는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